네, 안녕하세요. 현우역입니다. 네, 오늘은 설명형 저번에 이어서 저번 설명형이고 오늘은 이제 그에 이은 평가형 수업을 저랑 영상을 같이 해볼 거예요.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평가형은 제가 수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명과 평가는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논리 구조가 같은데 이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특히 이 제시문에서 약간 이 제시문이 오늘 내용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봤죠? 제시문 봤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제시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요 아래 내려가서 문제를 먼저 보는 겁니다. 오늘은 문제 1은 안 하고 문제 2만 단독적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왜냐면 비판의 평가의 문제를 같이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연습 때문에 300자로 하지 않고 우리가 600자로 저랑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저랑 많이 이제 했으니까 알 거예요. 글 가의 입장에서 글 나와 다를 비판하시오. 이게 무슨 구조죠? 1대2 구조죠. 가의 입장에서 나와 다를 비판하라. 그래서 1대2 구조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첫 번째 문단 어떤 게 들어가죠? 네, 따라오셔야 돼요.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문단, 가를 요약을 합니다. 왜죠? 근거 제시문을 요약을 해야 그 근거를 토대로 가로 나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가죠. 다음에 세 번째, 역시 여기서 가를 요약했기 때문에 다시 가로 다를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몇 분 걸린다고요? 1분 안 걸린다고요. 시험장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면은 600자죠. 제가 뭐라 그랬죠? 비판, 평가, 주의, 근상을 쓴다. 여기도 주의, 근상을 쓴다. 주의, 근상 몇 자라고요? 5문장이고 이게 250자, 250자 이런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250자 쓰고 여기 250자 썼어요. 그럼 요약이 몇 자 써야겠죠? 당연히 600자 분량이니까 우리가 100자를 써야겠구나. 물론 뭐 유동적으로 한 150자 써도 되겠죠. 이런 감각을 지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와도 괜찮아요. 제가 다 알려줄 거고 이런 느낌을 좀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600자를 맞추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조를 짜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수업 시간에 쓰레기통에 여러분 글이 안 들어갑니다. 명확하게 이 학생이 개요를 짜고 생각이 있이 쓴 글이구나랑 그냥 되는 대로 제시문 가나다 뭐 중요한 거 같은 거 찌끗찌끗찌끗해서 글 이렇게 쓴 거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쓰면 제가 말했죠. 못 붙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쓰면 붙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제시문을 한번 같이 볼 텐데 제시문 자체가 조금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가랑 나 다 모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정의 혹은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문제 1번을 푸는 건 아니지만 문제 1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분배의 정의가 뭘로 실현된대요? 롤스의, 이거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존 롤스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제시문에서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선천적 지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부터 제시문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있는 것만 끄집고 나오시면 됩니다. 얘는 분배의 정의가 최소 수혜자의 이익 실현으로 가능하다. 이게 뭐죠? 차등의 원칙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보면은 중앙 분배는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자유사회, 자발적 교환, 그 다음에 선택도 스스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자격 분배. 이거 보면 어떤 느낌 들죠?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요 느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자유시장의 경제를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다음 세 번째, 사회이익을 구성하고 있는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이익에 총합이 지나지 않는다. 이 한 문장만 봐도 느낌이 오죠. 그래서 쭉 따라서 어떤 행위가 사회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큰 경우 그 행위는 사회 전체에 대해
공리성의 원리, 간단히 말하면 공리성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거 뭐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쵸?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룰스는 여기서 어떤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손. 세 번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논리를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수업이 아닌 이상 그렇게 수업에서도 그렇게까지 자세히 다루지 않는데 요 세 개 자체는 너무나 뭐라 그럴까? 사회 계열에서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죠. 항상 자주 나오는 논리이고 개념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우리가 같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정리 한번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논리, 지금 이 구조자는 요 세 문단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써볼 거예요. 근데 가요약은 뭐 여러분들이 가요약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겨우 백자니까 두 문장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로 가로 나를 어떻게 비판하고 가로 나를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우고 들어갈게요. 저 지우고 들어가면은 일단은 첫 번째 주의근상 쓸 건데 가로 이러면은 나를 비판해라. 가로 나를 비판하는 문장. 자, 들어갑시다. 저랑 같이 따라오는 거죠. 어떻게? 주, 이, 근, 상. 자, 따라올게요. 여기서 근데 하나 알 것 한 게 여기 우리가 평가를 같이 하는 건데 평가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비판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한다는 거는 평가 안에서도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답은 뭐죠? 가를 근거로 나를 평가할 때 이는 부당하다. 이 표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가하고 평가에서는 보통 평가는 제가 뭐라 그랬죠? 타당과 부당이 존재하는데 이 문제 자체는 비판하라고 아예 준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부당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여기서 대상 제시문에서 갖고 오는 거고 근거 제시문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대상 제시문 뭐죠? 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가를 얘기하는 거여서 대상 제시문 나에서는 뭐죠? 그냥 하면 안 돼. 따라오셔야 돼요. 나에 따르면은 자유로운 교환 경제를 통한 분배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근거에서 뭐라 그러죠? 이는 하지만 가에 따르면 자유경쟁을 통한 이익은 글씨가 조금 펜이 안 좋아서 잠시만요. 다시 쓸게요. 자유경쟁을 통한 이익은 약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당한 것이다. 이 말이 뭐죠? 그러니까 같이 볼게요. 제시문 나에서는 자유로운 교환 경제를 통한 분배를 강조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에 따르면 자유경쟁을 통한 이익은 약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당한 것이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정의적 분배적의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일치할 수가 없고 상충되는 관계를 지금 제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뭐다? 부당하다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은. 제가 정해줬죠? 시험장 가서도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딱 요대로만 쓰는 거예요. 그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나중 가면 뭐 스스로 조금의 응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논리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대상 제시문 쓰고 근거 제시문 써서 주의근상 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술. 상술에서는 간단합니다. 여기 썼던 얘기를 한 번 더 상세하게 대신 중복 없이 한번 쓰는 건데 여기도 또한 대상 제시문, 근거 제시문을 활용해서 이유 근거처럼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대상 제시문에서 뭐라고 할까요? 즉
나는 간단하게 쓸게요. 나에 따르면 자유시장에서 최소 수혜자는 이익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가의 차등의 원칙을 중시하는 최소약자의 이익은 보호되기 어렵다. 제가 좀 글씨 좀 빨리 쓰느라고 이렇게 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한 번 더 보고 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서 똑같이 위에 이유와 근거에서 똑같이 가의 대상 제시문 근거 제시문을 활용해서 자유시장에서 최소 소외자는 이익을 얻기 어렵다. 근데 가에서는 차등의 원칙을 써야 되는데 차등의 원칙이 자유시장에서는 보호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가 상충하는 관계, 일치하지 않는 관계를 통해서 한 번 더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제시문 가로 다를 비판하는 걸 여기는 이렇게 자세히 썼으니까 간단하게 주장 이유 근거까지만 같이 볼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학생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복습용이긴 해도.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가로 다를 비판합니다. 이게 몇 번째 문단이었죠? 세 번째 문단. 자, 여기서 어떻게 하자고? 다시 주, 이, 근, 상 갖고 옵니다.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주장 뭐랬죠? 애초에부터 비판하라고 문장을 줬죠.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부당하다 써주고 가에 따르면 다는 부당하다. 이유 쓸게요. 이유, 다는 근거. 여기 대상 제시문, 근거 제시문을 활용해서 다에 따르면 이는 가에 따르면서 제가 보여줄 거예요. 다에 따르면 뭐죠? 최대 다수의 행복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죠. 다는 최대 다수의 행복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강조할게요. 확실히 눈에 보이게. 그러나 가에 따르면 자유 경쟁을 통한 이익은 약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 같이 볼게요. 가에 따르면 최대 다수의,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 증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였는데 제시문 가는 자유 경쟁을 통해서 이익은 약자에게 이익이 될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자에게 이익이 될 때가 최대 다수가 아니라, 즉 여기서는 뭐죠? 불일치 관계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뭐죠? 이런 불일치 상충 관계는 부당하다. 왜? 둘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상술. 다시 대상, 근거 나오죠. 한 번씩 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쓸게요. 간단하게 쓸게요. 다에 따르면 공리성의 원리는 오직 전체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데만 관심을 보인다. 근데 가에 따르면 이 과정은 약자의 희생에 대한 배려가 없으므로 허용하기 어렵다. 글씨 좀 빠르게 쓸게요. 즉, 이 말은 뭐죠?
공리성의 원리는 위에서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와 같은 얘기인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죠. 중복이 일어나면 안 돼요. 위에 것과 같은 논리라도 단어가 바꾸고 구가 바뀌고 해서 좀 다르게 보여야 하는 겁니다. 공리성의 원리는 오직 전체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데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는 가에 따르면 가는 약자의 희생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이는 정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뭐다? 둘이 또 상충이 돼서 이 부당함의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주의근상, 주의근상. 아셨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부분 항상 꼭 주의근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고, 다음에, 복습 꼭 하시고,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